식사, 운동으로 리듬을 조절한다. 리듬을 운동, 식사. 높은 저도의 빛을 매일 정기적으로 쬐어서 리듬을 조절하는 치료법도 있다. 수면 리듬은 여름과 겨울이 다르다. 최근에 푸른색 빛이 리듬의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서 저도와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빛의 확산 반사를 이용해서 강물 앞에 장시간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졌다. 현재 이처럼 새로운 치료법이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리듬의 조절이 식사도 체내 시기의 리듬을 조절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빛을 통해서 아침 식사는 체내 시기를 조정하는 필수 조건이다. 식이요초 상액에 있는 체내 시기는 빛을 감지하면 능동적으로 초기화하지만 식이요초 상액의 지력을 받는 신체의 각 부분의 체내 시기는 수동적이다. 섭식 행동은 수동적이면서 시동이 늦게 걸리는 체내 시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운동 자체가 몸을 각성시켜서 아침이 되었으니 활동을 시작하자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음식을 씹는 행위는 뇌를 자극시킨다. 식도, 위, 장 등 기도 활동 상태로 들어간다. 영양이 보급됨으로써 체온이 높아지면서 활동을 개시할 준비가 갖춰진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이 깨어나지 않는다. 아침 식사는 몸의 자명정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운동이다. 낮에 몸을 적당히 움직여서 활동량을 높이는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피곤해짐으로 졸음이 오기 쉬워진다. 현대 이름으로 뇌를 혹사시키고 있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것은 낮 동안의 운동량과 관계가 있다. 체내 시기를 바로잡기 위한 7가지 습관은, 인간은 항상성의 생물이므로 해가 뜨면 뇌와 몸이 활동을 시작하고, 생체가 지닌 리듬을 잘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려면 절도 있는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일정한 시각에 일어난다. 그냥 놔두면 인간의 체내 시계는 계속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면 아침 햇살을 받는다.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고, 아침 식사를 한다. 아침 식사는 체내 시계의 초기라는 의미도 잊지 말자. 낮에는 충분히 활동한다. 체내 시계, 체온 변화를 의식은 체온 내려가는 시간, 내가 잠들기 좋은 타이밍이다. 밤에는 가급적 강한 빛을 쐬지 않는다. 규칙적인 생활을 의식화한다. 불규칙은 수면 장애를 갖기 때문에 규칙 생활을 한다. 업무 시간 중 졸음의 무서운 위험성. 불면과 과면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 간혹 낮에 강렬한 졸음이 엄습한다. 컴퓨터 작업 등등으로 강렬한, 반드시 잠이 모자란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충분한 시간을 자고도 이쯤에 한밤중에 몇 번씩 잠에서 깨는 등 수면 중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이 만성화되면 수면 장애가 된다.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21세기 국민병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수면 무호흡 증후군도 그 중에 하나다. 수면 시 호흡 장애의 일종으로 자는 중에 종종 호흡이 멈추는 것인데, 이때 각성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만 당사자는 호흡이 멈췄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몇 번씩 각성했다는 것도 모른다. 일상적으로 느끼는 증상은 주로 낮 동안의 졸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병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혹은 발견 빈도는 낮지만 기면증이나 특별성 과민증처럼 각성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과면 또 경면에 이유는 다양하다. 고작 잠깐 졸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서 막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불러온다. 마이너스.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위험성은 70% 80%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한다. 각성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탓에 깊은 수면을 지속으로 취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낮에 강한 졸음이나 미세 수면 등이 나타난다.
또한 수면 쪽이 흐트러지고 저혈신경, 호르몬, 면역 등의 혼란이 일어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 유형으로 발전하기 쉬우며 증상이 심해지면 간상동맥 질환, 뇌혈관 장애가 위험성이 커진다. 캐나다에서 수면무호흡 증후군인 사람이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무렵이 총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어떻게 진단할까? 사람이 코를 고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기도가 좁아진 것과 관계가 있다. 혹은 호흡이 잠시 멈춘 뒤에 하고 이런 것이 수면무호흡 증후군이 아닐까 걱정 가족이 진찰을 걱정하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비만의 남성에게 많다고 보고되지만 일본의 경우 살이 찌지 않은 사람이나 여성 또는 아동에게도 발견되고 있다. 경증 경우는 마우스피스를 사용해서 기도를 넓혀 치료할 수 있고, 만성이 되면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서 공기를 코에서 기도로 불어넣음으로써 수면무호흡 상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사회 문제가 된 수면장애. 일본에서 수면무호흡 증후군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어느 졸음운전사고였다. 졸음운전사고. 수면부재라는 말을 퍼뜨려서 수면부족의 경쟁을 올린 디멘트 교수는 일찍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수면무호흡 위험하네. 수면장애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은 전린저후 사고에 관해서 매우 상세한 원인 규명 보고서가 작성된 뒤에 발상에 불올리다는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였고, 그래서 일부 직원이 연료를 주입하는 파이브 연결 부분인 링의 내구성을 걱정했다. 그러나 최종 회의에서 결국 발사가 결정되었는데 회의에 참가한 직원 10수명은 며칠 동안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수면부족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 하나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산업사고들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면부족이 초래하는 판단력, 집중력의 결여와 작업효율의 저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다. 미국 의회의 요청으로 미국의 수면장애 실태를 조사한 디멘트 교수는 약 2년에 걸쳐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매주 공청회를 열고 결과를 정리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일본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산이 되어졌다. 교대 근무자의 건강 문제다. 교대 근무에 동반되는 컨디션 불량도 하루 주기 리듬과 일종이다. 잘못된 리듬에서 교대 제의에 따라서 이렇게 교대 근무자의 건강 관리는 특이한 교대 근무로 인해서 거절적인 불면 증상이 시달리다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인데 약을 복용은 그다지 권하지 않는다. 시차 적응을 잘하는 비결은 신체의 수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도쿄의 시차는 17시간. 수면 주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오 이 바뀌어지면은 리듬을 현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맞추고 싶은 경우에 7시간 앞당기면 되지만 그래도 일주일은 걸린다. 게다가 뒤로 늦추기보다 앞당기는 편이 동조시킬 때 시간이 더 걸리며 개인적으로 재조정할 때도 힘이 든다. 재조정. 장기간 체류한다면 하루에 1시간씩 재동조하면 된다. 그러나 여행이나 출장 등 단기간만 머무른 경우 동조시키기까지 7일이 걸린다면 기껏 동조시켰더니 기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단기 체류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시차 부정에 시달리지 않고 현지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먼저 현지 시각의 아침에
태양빛을 듬뿍 받는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스터치니 시기를 초기화하고 그래서 현재 시각으로 밤에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혹은 멜라토닌을 직접 섭취하는 방법도 있다. 시차를 의식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여러 나라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신체 리듬이 어느 정도 아침 활동하실 때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는 등 낮잠을 자지 말라고 하지만 심부 지원이 낮은 상태에 보면 몸은 활동 모드에 들어가지 않는다. 시차를 딱히 의식하지 않거나 억지로 현재 시각에 맞추려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4, 5일 정도의 출장이나 여행이라면 현재 시각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 중요한 상담, 프레젠테이션 혹은 이벤트 등에 있는 시각에 가장 집중할 수 있도록 몸 상태가 최고조가 되게끔 컨디션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중요한 예약이 있는 날은 짧게라도 좋으니 피곤하지 않도록 수면을 취해서 효율성 있도록 준비를 한다. 나쁜 뼈아픈 실패를 겪은 뒤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학회 출석이나 강연 등을 위해 일본에 귀국하면 시차 때문에 졸려서 견딜 수 없을 텐데 업무적 오후 슬럼프 졸음을 겪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카페인, 핵산화 미생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의 구성 성분이므로 수면의 기원은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본다. 아데노신을 통해서 수면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태고적으로도 존재했으며 식물이나 하등 생물로부터 인류까지 필요로 한다. 메커니즘 멀리 선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하게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졸음도 피로로 날려버리고 이런 운동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수면 시간을 줄이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어쩌다가 하루가 이렇게 바빠졌나? 전문적인 연구, 다들 시간들이 다 부족한데 수면 시간을 철저히 사수하고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시간 낭비를 줄여야 한다. 어떤 시간을 반드시 확보할까? 내 평소 생활을 밤 10시, 5시 일어난다. 또 6시 전에 집을 나선다. 편안처럼 출근하고 또 도착해서 15분 다른 사람들 연구소에 출근하는 시간은 9시라서 3시간 동안 혼자서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옛날에는 전화가 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회의를 길게 끌지도 않는다. 간단하게 하고 타인의 시간을 빼앗지 마라. 타인 하면 미국은 능력주의라고 일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사회라서 시간에 대한 개개인의 가치관이 너그럽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의미 없이 빼앗지 않는 것이 곧 개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잠을 못 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고문무능한 사람. 고반 발성 매트리스로 유명한 에어위브사와 공동연구 실시. 운동선수. 훌륭한 결과를 낸 사람일수록 수면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수면을 무시하지 않는다. 운동선수 등등 성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여성 아동 노인을 위한 수면 상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에는 수면의 5가지 뇌와 신체에 휴식을 주고 호르몬 균형과 자율신경을 바로잡고 기억을 정리하고 정착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병을 물리치고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비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잠을 안 자는 일본 여성 잠을 안 자면 외모도 흉해진다. 수면은 뇌의 발육이 얼마나 중요할까? 수면을 통해서 부득이 하얘지면 발달 장애의 원인이 노화 방지, 노화 성장. 나이를 먹어도 잘 자려면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열을 방출하는 기능이 쇠약해지기 때문이다. 여름에 폭염이 찾아오면 고령자는 열사병으로 응급실 찾아오는 많아지는데 이것이 열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내장 기능이나 근육 세트로 열을 생산하는 기능도 약해진다. 나이를 먹으면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반응이 묻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노화의 현상을 늦출 수는 있지만 상태를 예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나이가 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인 사람도 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벼운 낮잠이 인체의 발병률을 10분의 1로 낮춘다. 가벼운 낮잠도 필요하다.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 통기성 좋은 친구를 사고 세계적으로 친구의 질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뇌파 주의 체온 변화를 의식한 인면 준비 발이 차되면 족욕도 하고 나이를 실내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제적의 친구 소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뜻한 거 머리는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운동선수 병명음에 대해서 취향 가정은 조명이라고 눈부시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이 시간에 마신다. 배가 부르면 잠이 온다. 그러나 소화기관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대로 자면은 신체 기능에서 위치를 끊어놓지 못한다. 이 또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소화활동은 진정되었지만 공복은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정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쳐야 한다. 건강한 수면 주기를 위한 행동 규칙은 뇌는 자극을 받으면 활동한다. 부교감, 교감. 뇌는 외부에서는 자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하면 걱정거리에 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연상게임처럼 생각이 끊임없이 확대된다. 뇌의 스위치를 꺼서 잠시 세계로 들어가서 쉽게 만드는 지루함이 사라진다. 제인의 분홍 이불이라는 어린이 그림책이 있다. 좋아하는 분홍 이불. 이래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이야기. 편안함. 잠이 들면 감각이 차단되므로 향도 소리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지만 편안하게 잠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장치가 있으면 처음에 깊은 비렘 수면이 진행하는 좋은 수면 쪽에 들어가기 쉬워진다. 알람은 2번 울리도록 한다. 선잠도 잘 자면 좋다. 수면